쪽팔리게 그 나이에 무슨 임신이야. 아들의 고함이 작은 원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39 최수진은 배를 감싸며 뒷걸음질 쳤어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가뜩이나 돈도 없는 주제에 당장 수술해. 망신당하기 전에. 며느리 지혜의 차가운 눈빛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 태양이 거칠게 수진을 밀쳤어요. 수진은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들이 나를.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그 배 속의 아이가 20년 후 아들 태양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의 충격적인 장면을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한 여자가 어떻게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는지에 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미안해. 나 이제 못 살겠어. 남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통장에는 마이너스만 가득했고 집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26살 카페 직원과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31살 최수진의 인생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매일 전화가 왔어요. 최수진 씨, 언제 갚으실 겁니까? 차가운 목소리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매번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울에서 결혼해 살던 아들 태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양아, 엄마가 좀 힘들어서. 엄마, 저도 애 키우느라 바빠요. 와이프가 둘째 임신했거든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부산의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35만 원.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하루에 2시간만 들어왔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이곳이 수진이 겨우 구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일어나 세수를 하고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루에 100번도 넘게 하는 말.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어요. 5분 만에 후루룩 먹고 오후 1시부터는 대형마트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6시까지 계산대 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오피스텔 청소.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수진은 항상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수입 280만 원. 월세 35만 원, 공과금 15만 원, 생활비 50만 원, 빚 이자 120만 원. 남는 건 60만 원. 그걸로 빚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이 속도면 10년은 걸릴 것 같았어요. 10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39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손은 거칠어졌어요.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손님들, 마트 고객들, 청소하는 빌딩의 경비 아저씨. 인사는 나눴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들 태양은 명절에만 짧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는 처가 가야 해서요. 그래, 잘 다녀와. 네, 건강하세요. 뚝. 30초도 안 되는 통화. 그게 1년에 2번. 수지는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최소한 잊지는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그의 가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어요.
수진 씨 동네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자 구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고 시급은 안 주지만 밥은 준대요. 관심 있으세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은 안 되지만 집에만 있는 수요일 오후가 너무 답답했어요. 해볼게요. 다음 주 수요일 수지는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낡은 3층 건물.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어요. 2층 식당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앞치마는 저쪽에 있어요.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어요. 밥을 퍼서 어르신들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뒤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60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도 봉사하러 왔어요. 매주 오거든요. 함께 하면 빠르잖아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함께 접시를 닦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나눴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 남자가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강대호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아, 네. 저는 최수진이에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이상한 기분이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수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왜 일찍 왔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발걸음이 빨라졌을 뿐이었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일찍 오셨네요. 네,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하지만 그는 미소만 지을 뿐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함께 급식을 준비했어요. 밥을 나르고 국을 퍼담고 반찬을 놓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았어요. 마치 오래 함께 일한 것처럼. 설거지 시간. 저기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여기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이 있어요.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밥을 먹은 게 8년 만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작은 국밥집.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어요. 저 혼자 자주 와요.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아, 수진 씨는요? 저도 혼자요. 남편은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 살아요.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겠어요.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어요. 울면 안 됐으니까요. 네, 외로워요. 저도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누군가와 밥 같이 먹는 게 제일 큰 행복이더라고요. 수지는 대호를 봤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눈빛. 진심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대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같이 먹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좋은 감정. 네, 좋아요. 몸의 신호.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대호는 매일 만났어요. 봉사가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부산의 해운대를 걸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23살이나 났지만 두 사람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수진 씨, 당신이 좋아요. 어느 가을 저녁 광안리 해변을 걸으며 대호가 고백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요, 대호 씨. 저도.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50이 넘어서 처음 느끼는 설렘. 늦었지만 아니 늦었기에 더 소중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진은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안색이 안 좋아요. 병원 가봐요. 제가 같이 갈게요. 대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증상을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일주일쯤 됐어요. 속이 메스꺼리고 어지러워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생리는 규칙적이세요? 수진은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2달 넘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폐경기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도 검사는 해봐야죠. 혹시 모르니까.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수진은 별 기대 없이 기다렸어요. 설마 임신이겠어? 39인데. 대기실에서 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15분 후 의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환자분 임신하셨어요. 네? 수진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임신이세요? 8주 정도로 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이요? 제가요? 39인데요. 네, 늦은 나이지만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 받아보시겠어요? 멍한 상태로 초음파실로 갔어요. 차가운 젤이 배에 발라졌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작은 점이 보였어요. 콩알만 한 크기. 여기 보이시죠? 심장이 뛰고 있어요. 똑딱똑딱. 작은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대호가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수진 씨,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아기예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대호 씨, 하지만 제 나이가 39이에요. 출산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태양이가 뭐라고 할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호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 씨,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아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축복이에요. 수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생명. 대호와 자신의 사랑이 만든 기적. 네, 나을 거예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하지만 수진은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양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빨리 말씀하세요. 차가운 목소리. 수진은 심호흡을 했어요. 엄마가 임신했어.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리고 터져 나온 건 웃음이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 하하, 엄마 농담하세요? 39에 임신이요? 그게 말이 돼요?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야. 웃음이 멈췄습니다. 진짜예요? 응. 미쳤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태양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임신이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하세요? 태양아, 엄마도 사랑할 권리가. 사랑? 지금 그게 문제예요? 돈은 있어요?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울. 당장 수술 예약하세요. 내일 당장. 태양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호가 다가와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영안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대호가 하얀 천에 덮여 누워 있었어요. 수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천을 조심스럽게 걷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마치 잠든 것 같았어요. 대호 씨. 수진이 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호 씨 약속했잖아요. 함께 아기 키우기로 했잖아요. 왜 혼자 가세요? 수지는 대호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짧았지만 행복했어요. 배 속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대호 씨, 우리 아기가 움직여요. 아빠를 찾는 것 같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미국에 있던 대호의 아들이 급히 귀국했어요. 아버지 여자친구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 주셔서. 아버지가 행복해 하셨다고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사진 속 대호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대호 씨, 약속할게요. 이 아이 꼭 잘 키울게요. 당신 닮은 따뜻한 아이로 키울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대호가 없는 집. 너무 조용했어요. 수지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대호가 입던 카디건이 의자에 걸려 있었어요. 대호가 읽던 책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자. 부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양이는 연락을 끊었고 대호는 떠났습니다. 이곳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기와 단둘이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 월세가 저렴한 곳. 전남 고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가자.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대호의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고흥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풍경이 멀어져 갔어요.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우리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지켜줄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조용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월세방 알아보러 왔어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25만 원 이하로. 아, 그 정도면 여기 한 곳 있어요. 단칸방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방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5평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보증금은 200만 원이에요. 수지는 대호가 남긴 통장을 꺼냈습니다. 대호의 아들이 건네준 거였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드리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통장에는 8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대호의 사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대호 씨,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어때요? 바다가 보여요. 사진 속 대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을 걸으며 가게들을 둘러봤어요. 작은 슈퍼가 보였습니다. 고흥 슈퍼라는 간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한 분이 계산대에 앉아 계셨어요. 이른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저. 혹시 일자리 구하시나요? 계산 일이나 정리 일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배를 봤어요. 아가씨 임신하셨네요. 네, 5개월 됐어요. 남편은요? 없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겠네. 여기 어디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혼자? 네. 할머니가 잠시 수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래요. 하루 5시간 시급 9,000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요.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오전 10시. 네. 다음 날부터 슈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을 하고 청소를 했어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서 조금 불편했지만 할만했어요. 할머니가 좋은 분이었습니다. 점심 먹어요. 제가 해왔어요. 괜찮아요. 저 싸왔어요. 아니야. 임신부는 잘 먹어야 해요. 어서 먹어요. 따뜻한 된장찌개.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 같았어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럼 됐어요. 매일 싸올게요. 할머니. 수진의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울지 마요. 밥 먹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하지만 포근했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오늘 엄마 일 시작했어. 할머니가 좋은 분이야.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배 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어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호의 사진을 봤습니다. 대호 씨,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임신 8개월.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일 그만해요. 출산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일할게요. 안 돼요. 건강이 먼저예요. 아기 낳고 다시 나와요. 할머니의 고집에 수지는 일을 쉬었습니다. 집에서 출산을 준비했어요. 아기 옷을 샀습니다. 중고로. 하얀색 내복, 노란색 우주복. 깨끗하게 빨아서 개었어요. 아기 침대도 샀습니다. 역시 중고. 5만 원이었어요. 방 한쪽에 놓으니 방이 더 좁아졌지만 행복했습니다. 곧 만나는구나.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아가야, 곧 만나.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아빠도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슈퍼 할머니가 미역을 가져왔어요. 출산하면 미역국 끓여 먹어야 해. 옆집 아주머니는 쌀을 주셨습니다. 혼자 키운다면서요? 힘들 텐데 이거라도 받으세요. 수지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새벽 3시. 배가 아팠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시계를 봤습니다. 간격을 재기 시작했어요. 10분마다 아팠습니다. 점점 간격이 짧아졌어요. 8분, 5분, 3분.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임신부인데 진통이 와서요. 혼자 있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바로 갈게요.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마을 보건소로 실려갔어요. 작은 보건소였지만 출산시설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2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이 심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소 짓는 얼굴. 대호 씨, 힘 주세요. 1시간, 2시간.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마침내 으아앙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수진의 가슴에 올려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빨갛고 작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수진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아기. 대호 씨 아기. 대준아. 대준이. 대호의 대자 준수하다는 뜻의 준자. 대준아 엄마야. 만나서 반가워.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 수진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게. 병실로 옮겼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씻겨서 다시 안겨주었어요. 정말 예뻐요. 엄마 혼자 낳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 줘서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39에 출산하시느라 힘드셨죠? 대단하세요. 수지는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소중한 선물이요.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산대에서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대준이는 뭐 그렸어? 저는 별 그렸어요. 선생님이 왜 별을 그렸냐고 물어봤어요. 대준이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커다란 별 하나가 그려져 있었어요. 노란색 크레파스로 정성스럽게 색칠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는 하늘의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별 그렸어요.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어요. 대준이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잘했어 우리 대준이. 아빠가 기뻐하실 거야. 엄마 아빠는 언제 하늘에서 내려와요? 아빠는 하늘에서 항상 대준이를 지켜보고 계셔. 내려오실 순 없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셔. 대준이가 창밖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저 대준이에요. 잘 지내요? 수지는 대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꼭. 우리 대준이 착하게 잘 크고 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슈퍼에서 일했어요. 슈퍼 할머니는 대준이를 손자처럼 아꼈습니다. 대준아 과자 먹어. 할머니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할머니가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대준이는 밝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습니다. 수진의 가르침 덕분이었어요. 대준아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은 곱게 써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엄마. 매일 저녁 수진과 대준이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말이 한 접시. 하지만 둘이서 먹으니 맛있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뭐로? 숙제를 깨끗하게 잘했대요. 선생님이 반에서 제일 잘했다고 하셨어요. 우와, 우리 대준이 대단한데? 엄마 자랑스러워. 대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밤이 되면 함께 일기를 썼어요. 엄마 오늘 일기 뭐 쓸까요? 오늘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친구들이랑 축구한 거요. 그럼 그거 써보자. 대준이는 연필을 들고 또박또박 글자를 썼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대준이의 진지한 표정. 대호를 닮았습니다. 대호 씨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요. 당신 닮아서 착해요. 대준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어요. 이제 수진 키만큼 자랐습니다. 엄마 저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아르바이트? 공부해야지. 공부도 할 거예요. 근데 엄마 혼자 일하시는 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수지는 대준이를 봤습니다. 15살. 아직 어린 나이인데 벌써 엄마 걱정을 하다니. 대준아, 엄마는 괜찮아.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저 주말에만 할게요. 편의점에서 구하던데요. 하루 4시간만요. 대준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대신 공부에 지장 없게만 해. 네, 고마워요, 엄마. 대준이는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 시급 9,000원. 한 달에 28만 원 정도 벌었어요. 첫 월급날. 대준이가 봉투를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제 월급이요. 생활비 보태세요. 아니야. 이건 내가 번 돈이잖아. 내가 쓰렴. 엄마, 저는 쓸데없어요. 이거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대준아. 엄마가. 정말 고마워. 대준이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이제 컸어요. 엄마 도와드릴 수 있어요. 대준이가 21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성적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었습니다. 편의점, 식당, 과외. 쉬지 않고 일했어요. 어느 날 저녁 대준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엄마. 왜? 무슨 좋은 일 있어? 대준이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업 하나 해보고 싶어요. 사업?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분식 장사요. 떡볶이, 튀김, 순대 파는 거요. 갑자기 왜? 대준이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길거리 음식이 진짜 인기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리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들 레시피도 다 외웠고요. 하지만 돈이 필요하잖아.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200만 원 모았어요. 중고 포장마차 사고 재료 사면 시작할 수 있어요. 수지는 대준이를 봤습니다. 진지한 눈빛, 단단한 표정. 힘들 텐데. 엄마가 저 키우시면서 더 힘드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해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진짜요? 고마워요, 엄마. 일주일 후. 대준이는 중고 포장마차를 샀습니다. 150만 원.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열심히 닦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대준이네 분식. 엄마 어때요? 좋은데? 우리 대준이 대표님 같아. 대준이가 웃었습니다. 장소를 정했어요. 대학가 근처. 유동 인구가 많은 골목. 마을회관에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대준이는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수진의 레시피. 고추장에 물엿을 넣고 다시마 육수를 써서 감칠맛을 냈어요. 엄마, 맛 좀 봐주세요. 맛있다. 딱 좋아. 첫 손님이 왔습니다. 대학생 3명. 떡볶이 3인분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준이가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접시에 담고 튀김도 올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학생들이 한 입 먹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여기 완전 맛집인데? 사장님, 매일 여기 계세요? 네, 매일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있어요. 완전 단골할게요. 대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잘 될 거야. 우리 대준이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점점 늘었어요. 입소문이 난 겁니다. 대준이네 떡볶이 진짜 맛있어. 거기 사장님도 친절하고. SNS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 숨은 맛집. 대준이네 분식. 사진과 함께 리뷰가 달렸어요. 떡볶이 양도 많고 가격도 착해요.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세요. 여기 튀김도 맛있어요. 강추.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손님이 줄을 섰어요. 대준이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도왔어요. 엄마 힘드시죠? 아니야. 재미있어. 우리 대준이 장사 잘 되는 거 보니까 기뻐. 고마워요, 엄마. 엄마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매일 밤 11시 장사를 마치고 정산을 했습니다. 오늘 매출 37만 원. 우와, 어제보다 많네. 엄마, 이 속도면 1년 안에 가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대준이 대단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준이가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아빠 보고 계세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대준이는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10평짜리 분식집. 깨끗하게 인테리어 했습니다. 대준이네 분식 간판을 달았어요. 더 크고 더 예쁘게. 가게 오픈 날.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포장마차 단골들이 다 왔어요. 사장님 축하해요. 여기가 훨씬 좋네요.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네, 제가 사장입니다. 대준이가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사에 다니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투자사요? 네. 사장님 가게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로 키워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요? 네. 어머니와 함께 시작한 사업. 효자 사장님. 이런 스토리 요즘 사람들이 좋아해요. 대준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어머니와 상의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세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날 밤 대준이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투자자가 왔었어요. 투자자? 네, 프랜차이즈로 키우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은 대준이를 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해보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음식을 알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해봐.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아. 정말요? 그럼 우리 대준이 잘할 거야. 엄마가 믿어. 대준이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며칠 후 대준이는 투자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준이와 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3년 후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기업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낡은 중국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태양과 마주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태양의 얼굴에 떠오를 충격과 후회의 표정을. 서울 강남 20층 빌딩 15층에 대준이네 분식 본사가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깔끔한 사무실.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어요. 대준이는 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4살.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른스러웠어요. 대표님, 이번 달 매출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전국 120개 매장 월 매출 35억 원. 전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좋네요. 수고하셨어요. 대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 마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여보세요, 엄마. 대준아, 저녁 먹었어? 아직은. 지금 퇴근하려던 참이에요. 그래?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집에 올래? 네, 지금 갈게요. 대준이는 옷을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차로 30분 거리. 대준이가 사준 아파트. 30평짜리 깨끗한 집이었어요. 수지는 이제 일을 그만뒀습니다. 대준이가 말렸거든요. 엄마, 이제 쉬세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손 씻고 앉아.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 정성스러운 저녁이었습니다. 맛있겠다. 많이 먹어. 요즘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더라. 아니에요. 잘 먹고 있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대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방송 나가요. 방송? 네, KBS 인간극장이요. 우리 이야기 하고 싶대요.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네, 엄마 혼자 저 키운 거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감동적이래요. 에이, 뭐가 감동적이야. 엄마 정말 대단한 거예요. 39에 혼자 아이 낳아서 여기까지 키운 거. 누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잘해줘서 엄마가 여기까지 온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있었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준이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KBS 스튜디오. 대준이와 수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준 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대준 씨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걱정됐죠. 실패하면 어쩌나. 하지만 저희 아이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대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키우셨군요. 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대준이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대준이. 카메라가 두 사람을 담았습니다.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대준 대표님 진짜 효자시네요. 존경합니다. 저도 부모님께 잘해야겠어요. 대준이네 분식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북의 허름한 고시원. 태양이 작은 방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KBS 인간극장. 화면에 대준이와 수진이 나왔어요. 태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엄마? 수진이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옆에 있는 젊은 남자. 대준이라고 했습니다. 대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태양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저렇게 컸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대준이네 분식 전국 120개 매장. 연 매출 400억 원. 효자 사장의 감동 스토리. 태양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자신이 밀쳤던 엄마. 없애라고 소리쳤던 그 아이. 지금 저렇게 성공했다고?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엄마 전화번호. 하지만 걸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태양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 수진과 대준이가 웃고 있었어요. 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진과 연을 끊은 후 태양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아내와 아이들과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여보, 친구가 부동산 투자하면 큰돈 번다는데 우리도 해볼까?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친구가 전문가래. 믿을만해. 태양은 전 재산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6개월 후. 형님 미안해요. 사업이 틀어졌어요. 뭐? 그럼 내 돈은? 그게 다 날아갔어요. 잠적했습니다. 연락이 끊겼어요. 태양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았어요. 전세금으로 빚을 갚았지만 모자랐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아내 지혜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헤어져요. 지혜야, 다시 시작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릴 수 없어요. 벌써 3년째 이 친구는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이들도 지혜가 데려갔어요. 태양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많고 신용불량자라 어디서도 안 뽑아줬습니다. 마침내 찾은 일. 중국집 설거지. 최저시급 주고 하루 10시간 일해야 하는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나와. 태양은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 가득한 접시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 220만 원. 여기서 고시원비 35만 원,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이야.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엄마한테 잘할걸. 그때 엄마를 밀치지 말걸. 동생을 없애라고 하지 말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중국집은 손님이 많았어요. 설거지가 쌓였습니다. 태양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녁 7시. 문이 열렸습니다. 새 손님이 들어왔어요. 태양은 설거지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습니다. 주방장이 요리를 시작했어요. 짜장면, 짬뽕. 태양은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물에 불어 쪼글쪼글해졌어요. 저기요, 물 좀 주세요. 손님의 목소리. 태양이 물통을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물잔을 놓으려는 순간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양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젊은 남자. TV에서 봤던 그 사람. 대준. 수진도 태양을 봤습니다. 천천히요. 놀라지 않은 듯한 표정. 오랜만이구나, 태양아. 태양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마. 대준이 일어났습니다. 형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준이에요. 형. 그 단어가 태양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생? 내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형의 동생이고요. 태양은 대준을 봤습니다. 깔끔한 정장, 자신감 있는 표정, 따뜻한 미소. 10년 전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앉아, 태양아.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양은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습니다. 앉았어요. 어떻게 여기를? 내가 너 찾아왔어. 방송 보고 내가 여기서 일한다는 거 알았거든. 태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어요. 설거지하는 자신. 성공한 동생 앞에서. 대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형 걱정 많이 하셨어요. 형이 힘들게 산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태양아, 넌 어떻게 지냈니? 태양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엉망이요. 다 잃었어요. 사기당하고 이혼당하고 아이들도 빼앗기고. 알아? 다 알아? 어떻게? 내가 이혼 소송할 때 엄마가 지켜봤어. 멀리서. 태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응. 하지만 내가 날 밀어냈잖아. 다가갈 수 없었어. 태양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바닥에.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태양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엄마를 밀쳤던 거, 대준이를 없애라고 했던 거. 평생 후회했어요. 수지는 태양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봐. 엄마. 너 후회했으면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해. 대준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회사에서 일하실래요? 태양은 놀라 대준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세요. 형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형 자격이. 형은 형이에요. 어머니의 아들이고 제 형이에요. 태양은 대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이 두 아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태양이 회사에 적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식구가 수진의 집에 모였어요. 대준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태양이 형.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랑 나눔 재단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재단?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복지재단이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예요. 대준이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생활비 지원. 제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을 이제 나누고 싶어요.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준아. 그리고 엄마, 재단 이름을 엄마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수진 사랑 나눔 재단. 내 이름으로? 네,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고 싶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은 마음 곱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수진은 대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대준이. 정말 고마워. 태양도 말했습니다. 대준아, 나도 돕고 싶어. 내 월급에서 조금씩 기부할게. 형, 나도 도움 받았잖아. 이제 나도 누군가 도와주고 싶어. 대준이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형. 한 달 후, 서울 시내 한 호텔 대연회장. 사랑 나눔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찼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준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진과 태양이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대준이네 분식 대표 강대준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수진 사랑 나눔 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 최수진님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수진의 사진이 떴어요.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39의 나이에 홀로 저를 낳으시고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대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한부모 가정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재단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초기 기금 50억 원으로 시작합니다. 매년 회사 수익의 10%를 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와! 기자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대준이가 객석에 수진을 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양이 옆에서 어깨를 감싸 주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녁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효자 CEO 50억 원 재단 설립. 홀로 키운 어머니 위한 감동 스토리. 재단 사무실이 열었습니다. 신청서가 쏟아졌어요. 하루에 수백 건씩. 대준과 직원들이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아이 셋을 키우시는데 이 학생은 성적은 우수한데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려고 하네요. 이 가정은 엄마가 아파서 일을 못하시고. 대준은 모든 신청서를 읽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다 도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예산이. 최대한 많이 도와드려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달 후, 첫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10명의 학생이 왔어요. 모두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학 4년 전액 장학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여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대학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그 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힘내요. 잘 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어머니 편하게 해드려요. 네, 꼭 그럴게요. 대준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태양도 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관리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재단에서 봉사했어요. 형 괜찮으세요? 주말에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더 좋아. 누군가 돕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 어느 토요일, 태양이 한부모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문을 열자 아이셋과 엄마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 나눔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집안을 봤습니다. 좁은 원룸. 아이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어요. 태양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도 나 키우실 때 이랬겠구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쌀, 라면, 생활용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아니에요. 무료예요. 그리고 이건 생활비입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돌아오는 길. 태양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재단으로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혜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 대준이 하나씩 읽었어요. 대표님 덕분에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꼭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저도 누군가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편하게 쉬실 수 있게 됐어요. 생활비 지원 정말 감사합니다.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서 감사합니다. 한 장 한 장 읽으며 대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대준아, 편지 보고 있어? 네, 엄마. 다들 너무 고마워하세요. 그래, 좋은 일 하고 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수진이 대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정말 잘 컸어. 엄마 자랑이야. 1년이 흘렀습니다. 재단 1주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대준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500명을 지원했습니다. 장학생 200명, 생활비 지원 300가정. 화면에 사진들이 떴어요. 웃고 있는 학생들, 감사하는 가족들. 이 중 10명이 대학에 입학했고 10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대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장학생 1호 김민지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시는데 제가 대학 가면 동생이 굶을 것 같아서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재단에서 도와주셔서 저는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가 깊이 절했습니다. 객석에서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양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대준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 우리 대준이 정말 잘 컸어. KBS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대준 대표님, 재단 이야기로 다큐멘터리 만들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대준의 하루를 밀착 취재했어요. 회사 일, 재단 일, 수혜자 방문. 수진과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대준 씨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어떠세요? 자랑스럽죠. 하지만 놀랍지는 않아요. 왜죠? 이 아이는 원래 착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걸 좋아했어요. 자기 것 나눠주고 친구 도와주고. 그게 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셨군요. 아니에요. 이 아이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따뜻한 분. 이 아이가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수진이 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대준이 아버지예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카메라가 사진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대호.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어요. 시청자들이 감동했습니다. 이게 진짜 효자네요. 저도 기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대준 대표님 존경합니다. 재단으로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일반인들의 소액 기부. 1만 원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한부모 가정 출신입니다. 작지만 보태고 싶어요. 대준은 모든 기부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잘 전달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대준이 수진과 태양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형, 고흥 가요. 고흥? 네, 제가 태어난 곳이요.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요. 차를 타고 고흥으로 갔습니다. 3시간쯤 걸렸어요. 익숙한 마을 풍경. 바다가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그대로네요. 그러게. 변한 게 없어. 슈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어요.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머 수진이, 대준이, 할머니. 대준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많이 컸네. TV에서 봤어. 우리 대준이 대단해졌더라. 할머니 덕분이에요. 대준이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할머니 은혜 갚는 거예요. 저희 키워주신 거. 봉투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안 돼. 못 받아. 받으세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못 살았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대준아. 엄마 잘 모셔라. 네 할머니. 예전에 살던 방도 가봤습니다. 작은 방.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엄마 여기서 저 키우셨죠? 응, 여기서 내가 첫걸음 뗐어. 대준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았겠다. 그래도 따뜻했어. 우리 둘이서. 태양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대호의 묘로 갔습니다.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저 대준이에요. 엄마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재단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돕고 있어요. 대준이 절을 했습니다. 태양도 절했어요. 대호 아저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태양이에요. 동생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대호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대호 씨 우리 아들들 다 잘 크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대호의 대답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준아 태양아. 내 엄마.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저희도요 엄마. 대준이 백미러로 수진을 봤습니다. 엄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도울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그래 우리 대준이. 잘하고 있어. 태양이 말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엄마 대준아 진짜 고마워.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어요. 석양이 도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더 커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진, 대준, 태양이 있을 거예요.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이겨낸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대표님, 올해 재단 성과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준이 펼쳐봤어요. 총 지원 인원 5,247명, 장학생 1,200명, 생활비 지원 가정 2,500가구, 취업 지원 800명, 의료비 지원 747명. 숫자를 보며 대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구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을 봤어요. 대학에 합격해서 웃고 있는 학생들, 취업해서 감사 인사하러 온 청년들,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온 환자들. 이게 진짜 행복이지.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준 대표님, 청와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청와대요? 네, 올해의 사회공헌 인물로 선정되셨대요. 대통령님께서 직접 상을 주신답니다. 대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한 달 후, 청와대 영빈관. 화려한 시상식장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재계 인사들, 언론이 가득했어요. 수진과 태양도 초대받았습니다. 엄마 떨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저도 떨려요. 태양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대준을 소개했어요. 강대준 대표는 혼자 키운 어머니를 위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난 3년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진정한 효자이자 사회공헌의 모범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대준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대통령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상은 한 사람의 것입니다. 39의 나이에 혼자 저를 낳으시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를 키우신 저의 어머니 최수진님의 것입니다. 대준이 객석에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조명이 수진을 비췄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수진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의 손가락질에도 큰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태양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저를 키우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 곱게 쓰면 된다고. 그 가르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대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준 대표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칭찬받아야 할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님께도 질문 드려도 될까요? 기자가 수진에게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대준 씨를 키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고르기 어렵네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큰아들한테 밀쳐졌을 때였어요. 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태양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큰아들이 반대했어요. 그 나이에 무슨 임신이냐고 당장 수술하라고 했죠. 저를 밀쳐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어머.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수진이 태양을 봤습니다. 큰아들도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동생과 함께 재단 일을 하고 있어요.
한 기자가 태양에게 물었습니다. 태양 씨,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태양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부끄럽습니다. 10년 전 제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동생이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대준이 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형도 우리 가족이에요. 과거는 지났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용서와 화해, 가족의 기적.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재단 설립 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혜자들, 기부자들, 자원봉사자들. 대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5년 전 작은 재단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15개 지부, 직원 200명, 자원봉사자 3,000명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첫 장학생 민지였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재단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수혜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의사가 된 학생, 사업가가 된 청년, 간호사가 된 여학생, 모두 재단 덕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대준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 도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이게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입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대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오늘부터 재단 이사장이 바뀝니다. 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제가 물러나고 새로운 이사장을 모십니다. 무대 옆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최수진 님이 새로운 이사장입니다. 객석이 들썩였어요. 엄마가 이 재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저를 만들었고 제가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제 엄마가 직접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를 사랑한 평범한 엄마일 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한부모 가정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힘을 보태주세요. 네. 객석에서 대답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엄마, 오늘 연설 정말 좋았어요. 대준이 말했습니다. 그랬어? 떨렸는데. 저 울 뻔했어요. 태양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양아, 왜 울어? 엄마. 10년 전 생각나서요. 제가 엄마한테 한 짓. 정말 미안해요.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되어서 감사해요. 대준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형은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래, 형. 너 많이 변했어. 엄마가 봐도 알아. 수진이 태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대준아.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건배할까? 대준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60을 넘겼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건강했습니다. 대준은 36이 되어 결혼도 했어요. 착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태양도 재혼했습니다. 새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재단은 더 커졌습니다. 총 지원 인원 3만 명. 전국 30개 지부. 해외 지부도 생겼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새 가족이 수진의 집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대준의 딸 하윤이가 수진에게 달려왔어요. 어머, 우리 하윤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엄청 보고 싶었어요. 태양의 새 아내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응, 덕분에 잘 지내. 다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수저를 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된장찌개야. 맛있어? 네, 엄청 맛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지? 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대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미국 지부 개소식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미국까지? 네, 엄마가 가셔야죠. 이사장이시잖아요. 그래, 갈게. 태양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통역해 드릴게요. 고마워, 태양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석양.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대호 씨 보고 계시죠?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어요.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한테 말하세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하늘에요? 응, 저기 별 보이지? 네, 저 별이 할아버지야. 항상 우리 지켜보고 계셔. 하윤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하윤이에요. 다들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 대준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대준이. 태양도 다가와 안았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알아? 엄마도 사랑해.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하윤이도 뛰어들어 안았어요. 저도. 모두가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들 돌아가고 수진만 남았어요. 수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앨범을 봤습니다. 대준이 어렸을 때 사진들. 포장마차 앞에서 찍은 사진. 재단 설립식 사진. 시상식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잘 살았구나. 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대호 씨,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믿어지세요? 39에 혼자 낳은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도 변했어요. 이제는 좋은 아들이에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난히 밝게. 잘 자요, 대호 씨. 사랑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임신이야? 10년 전 아들이 던진 그 말. 하지만 그 임신이 만들어낸 기적. 한 생명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3만 명에게 희망을 줬어요.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용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39 최수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최수진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끝.